오늘은 ASMR 영화 리뷰 세 번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마스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정글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화 형, 영화 형을 리뷰 수다를 나누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이 영화를 봤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를 중간에 보면서 한번 멈췄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안 보고 다른 짓을 했죠. 네. 아마 어젠가 그제 봤을 거예요. 보다가 지루하다 초반에. 그래서 집중도 좀 잘 안 되고, 아마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까 밤에 간식을 잠깐 먹으면서 간식 먹는 동안 뭐 볼만한 거 있을까 싶다가 그냥 지난번에 편하게 보다가 중간에 멈췄었던 이 영화를 다시 틀었었어요. 근데 다시 트니까 초반에 그 지루한 부분은 일단 지나고 약간은 지루하거든요, 초반에. 조정석의 이제 깨알 애드리브 이제 그런 연기가 하나 작은 이제 웃음의 포인트가 되긴 하는데 조금은 다소 지루하게 느껴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초반 부분은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또 간식을 먹으면서 보니까요.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더라고요. 마치 좀 초반에는 드라마를 보는 듯한 한국 그 주말 드라마, 주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훈훈한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본래는 다른 영화를 오늘 아까 볼 예정이었거든요. 아수라? 예. 다음 영화 리뷰는 아마 아수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걸 볼 예정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원래 영화든 책이든 중간에 딱 보다가 멈추고 끝내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서 그게 좀 찝찝해가지고, 그냥 틀어서, 네, 다시 보기로 했어요. 음, 근데 보는데 또 다시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영화든 책이든 어느 때 어떤 심경일 때 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일 때 보느냐에 따라 그 재미나 그 감동이나 그 다가오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볼 때는 꽤 괜찮았습니다. 예. 이 영화는요, 막 뭐랄까 막 집중하고 막 폭소를 터뜨리는 막 그런 웃음을 막 갖기 위해서 뭐 본다고 하면은 아마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 오는 날 약간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일상적인 그냥 편하게 보고 싶은 드라마 혹은 편하게 보고 싶은 영화 뭐 그런 걸 찾는다면 한번 리모컨을 들어서 한번 꼭 플레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는 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좀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을 영화는 제공해 줍니다. 제가 왜 비 오는 날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냐면요. 비 오는 날은 우리가 감수성이 좀 풍부해지지 않나요? 예, 좀 약간 센치해지기도 하고, 예, 살짝 우울해질 수도 있을 법할 그런 감정일 때, 예, 살짝 뭔가 서정적인 느낌의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이 영화가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막 서정적이고 막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서정적인 느낌의 영화를 기대할 때, 근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좀 평온하게 영화는 전개가 돼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조정석 씨의 연기가 이제 돋보이죠, 정말로. 조정석 씨를 평소부터 좋아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쭉
거의 뭐 1인 메인 배우가 아닐까. 메인 연기 중심을 그냥 쭉 영화를 쭉 끌어가는 1인 독보적인 연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단히 그냥 거의 혼자서 연기를 다 끌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이 영화를 보면서는 좀, 뭐랄까, 아까 생각해 볼 거리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 영화의 일단 남자 주인공인 조정석 씨는, 어, 뭐냐, 직업은 없어요. 약간 백수 건달이고요. 처음 시작이 본래 교도소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캐릭터 자체는 약간 양아치 건달 같은, 예, 그리고 사기꾼 기질이 풍부한, 예, 그런 캐릭터의 그런 성격이에요. 예. 그리고 이 형의 직업은 따로 없고 그냥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이제 그걸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이 형의 동생 있죠? 영화가 제목이 형이니까 동생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동생은 원래 국가대표 유도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동생이, 예, 그 사고를 당해요. 예, 사고를 당해서 실명하게 됩니다. 시각 장애인이 되는 거죠. 내용은 뭐 제가 막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을 건데, 이 리뷰를 하기 위한 간단한 정도만 언급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둘은 처음에 이제 형은 출소를 했고, 출소를 해서 그 출소할 때 이제 가석방을 받게 되는데, 그 가석방의 이유가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된 동생을 돌보기 위한 이제 그런 명분으로 가석방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과 함께 이제 그 동생은 어쨌든 시각장애인이 됐고, 형은 양아치의 건달의 사기꾼 기질이 원래 다분했었던 그런 형이에요. 이제 그 둘이 이제 같이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있죠. 네. 예, 이게 초반부 내용이에요. 예, 이런 게 초반부의 내용인데, 예, 좀 다소 좀 지루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중반부로 가면서 어, 조정석이, 예, 췌장암에 걸립니다. 그 췌장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좀 무서운 암이에요. 암 중에서도 저도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닌데, 다만 주위에 이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형님이죠. 예, 사회인 야구할 때 알게 된 형님인데, 우리 사회인 야구는 겨울에는 야구를 안 해요. 이제 12월부터 1월 말까지, 2월 초까지는 야구를 안 하는데, 어, 겨울을 마치고 나서 봄에 야구를 하러 갔는데, 이제 뭐 야구를 하다가 그 형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 그 형님이 정말 홈런도 잘 치고 막 그랬었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야, 너 몰랐어? 그 형님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예, 근데 그 병명이 췌장암이었고, 정말로 홈런도 정말 사회인 야구 선수 치고 그렇게 잘 치는 형님이었고, 그렇게 건강하고 정말 신체가 정말 건강한 40대 중반의 형님이었는데, 예, 그분이 그렇게, 예, 겨울 한번 나고서 저도 야구를 한 11월 말까지 하다가 한 2개월 지난 다음에 2월 중순인가? 2월 말쯤에 좀 추울 때 야구를 하는 와중에 이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형의 이름이 나왔는데, 예,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췌장암이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됐는데, 아, 췌장암이라는 게 걸리면 거의 급성으로 이제 그 병이 진행이 돼가지고, 음, 한 3개월 정말 이상 못 사나 봐요. 예, 그 형님도 그렇게 가셨었고,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바로 이 췌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중반이 지나게 되면 이제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양아치 같았던 조정석, 예, 형인데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이 형, 동생한테 되게 못되게 굴고, 예, 근데 이 형이 이제 큰 질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후면 죽게 되는데, 예, 그걸 이제 맞닥뜨리는 이제 어떤 한 인간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감정적인 충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요, 되게 충격적이고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삶과 죽음. 그래서 영화 초반에 한 지루한 모습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에피소드. 그렇지만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극적이죠. 극화돼서 다소 오버하는 내용들이 오버해서 뭐 액팅이라던가 대사라던가 행동이라던가 다툼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예. 어쨌든 그런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삶을 일단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예. 시한부 인생.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췌장암에 걸리기 때문에 뭐 3개월 뒤면 죽게 되는데 예. 그런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주인공.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지.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사는 동안 사실 죽는 걸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아요. 그쵸? 어떻게 죽나? 우리 어떻게 죽지? 그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 그걸 많이 생각하진 않아요. 그쵸? 그리고 죽는 걸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지도 않고요. 다만 한 70세가 되고 80세가 되면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쵸? 예.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어떤 주인공이 걸리는 질병을 통해서 예, 우리로 하여금 시청자로 하여금 관람자로 하여금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거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영화들은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보는 동안 좀 슬플 수는 있으나 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죽게 될지를 늘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물론 본래는 보통은 다 죽음 이후에는 끝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 어떤 영원한 삶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 이후에도 그 영혼은 죽지 않아서 네, 어떤 영원토록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많이 생각하고요. 그 죽음이 가장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기를. 그 아름다운 죽음이 어떤 죽음일지만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일단 우리들이 그냥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예. 그 사실을 한 번씩은 떠올리게 돼요. 다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의 어떤 그 나이, 연령대보다는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이제 죽음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10년을 사나 20년을 사나 50년을 사나 70년을 사나 죽는 건 다 매 한 가지죠. 예. 먼저 감이 있고 나중에 감이 있고 좀 일찍 죽는 게 있고 나중에 죽는 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쓴 책에서 사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망이면 그냥 죽음 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이라는 질병을 안고 태어난다.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예, 표현을 하는데요. 사망이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가령 우리가 큰 암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어, 많이들 우울해할 수 있잖아요. 뭐 한 3개월 살다 갈 수 있고, 10개월 살다 갈 수 있고, 1년을 살다 갈 수 있고, 2년을 살다 갈 수 있게 되는 게 어떤 큰 중질병들에 있는 어떤 특성이잖아요. 예, 근데 뭐 1년을 살다 갈 수 있고, 2년을 살다 갈 수 있는데, 어차피 언젠간 누군가는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질병을 일단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다만 암이라는 질병이나 예, 그 뭐 백혈병도 될 수 있고 좀 뭐 험악한 질병이긴 하지만 에이즈도 있고 근데 그 질병들을 앓는다고 해서 그렇게 우울할 만한 일은 아니다. 남들이 많이 누려보는 그런 많은 삶의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다 누려보지 못하고 다 느껴보지 못하고 갈 뿐이지. 예, 누구나 예외 없이 예,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슬퍼할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늘 여러 번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많은 죽음을 많은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다른 많은 영화들은 예, 여러 가지 죽음의 종류들로 장치를 걸어놓고 예, 그렇게 풀어가고 있죠. 네,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생이 시각 장애인이 되었는데요. 이 동생이 참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 시각 장애인이 겪는 어떤 고초,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정적으로 보여주죠. 예, 멀쩡했던 사람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시각 장애인이 되었으니 그 감정적인 실일감이라는 건 얼마나 크겠어요. 우울하고 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또 보여주죠. 시청자는 초반부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제 주인공의 동생인 이 친구 잘생겼거든요. 이승기하고 김수현 제 주관적인 시각으로는 이승기하고 김수현 이 두 배우를 합쳐놓은 듯한 외모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더 잘생겼다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음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예 시각 장애인이 되었으니 또 신체도 얼마나 건강하다고요. 잘생겼고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 관람하는 사람들은 좀 동정도 더 많이 될 것이고 연민감도 더 많이 느껴질 텐데 예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 되게 좀 약간 불쌍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조정석은 예, 더 큰 장애, 더 큰 질병을 안게 되는 거죠. 췌장암이라고 하는 예, 3개월 뒤에는 죽게 된다고 하는 예, 그런 질병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예, 되게 좀 편안한 것 같은 일상을 초반에 다 보여주고 다루지만 되게 무거운 주제를 사실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죽음, 시한부 인생, 그리고 시각 장애인, 인간이 신체 어느 한 부분에 장애를 겪게 될 때의 불편함과 그 불편함이 대단히 크다는 거.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 어떤 관람자로 하여금 약간은 마음이 불편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보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스토리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극적인 요소가 있고 감동의 요소가 또 딱딱 장치들이 예, 잘 되어 있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 영화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예, 관람자들에게 주는 어떤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체 장애에 대해서, 게다가 이제 형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뭐 부모, 여기 보면 이제 그냥 이 친형제가 또 아니에요. 예, 좀 여기는 또 부모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또 뭐 뭔가 장치가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뭐 친형제, 배다른 형제, 뭐 형제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 이제 조연 중에 한 사람인 이제 조정석하고 이제 티격태격 아웅다웅하는 동네 백수가 한 사람 나오는데요. 그 친구가 또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신학교를 입학했었다고 하는 이력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동네 백수죠. 예. 신학교를 입학하는 이유도 대형 교회에 취직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입학했다고 하는 얼토당토한 이유를 대는데, 그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한국교회 부패했지, 한국교회 썩었지, 한국교회가 일반 대형 기업들과 다를 게 뭐냐, 돈 세탁도 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 목회자도 성직자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여러 범죄에 연루된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언론에 화자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신학교 출신의 백수, 동네 백수가 본래 신학교로 가려고 했던 이유를 얘기할 때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보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부패한 한국 교회와 개신교에 대해서 쓰라린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씁쓸해지죠. 아, 참, 참, 잘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시각 장애를 안고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안위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그가 살아가는 삶의 불편함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지체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은 생각하게끔 해주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의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면 조정석의 깨알 애드리브와 눈물의 어떤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또 그런 어떤 짙은 연기,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가장 재미와 감동의 요소가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장치마다 장치들이 잘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엔 다소 지루한 전개였지만 한국 영화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친근함이라는 게 있죠. 뭐 저는 욕을 안 합니다만 어떤 뭐라 그러자, 맛깔나는 그런 욕들이잖아요. 욕. 한국말만 있는 어떤 속어들, 그런 걸 듣는 그런 어떤 친근함. 일상에서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데요. 저는 영화에서 들으면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뭔가 고향에 있는 듯한. 근데 일상에서 사실 누가 나한테 욕지거리 하면은 기분 나쁘죠. 네. 일상에서는 가급적 항상 좀 존중하고 배려하고 좀 고운 말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초반이 약간 지루하다면 중반부터는 약간씩 훈훈한 내용 전개가 이어지고요. 후반부터는 점점 눈물을 약간 흘리고 싶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요. 네.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서정적인 그런 기분을 좀 느끼고 싶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국의 어떤 일상적인 그런 생활 연기를 보고 싶으면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큰 웃음이나 큰 재미나 몰입감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 오는 날이나 좀 마음이 촉촉해지고 싶은 그런 날, 눈물을 조금은 쏟고 싶은 날에는 이 영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와이프랑 함께 봤는데요. 저도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 걸 참으면서 봤고요. 제 가슴이 촉촉해지는 걸 느끼면서 봤고요. 제 마눌님은 눈물을 실제로 많이 흘리면서 본 영화입니다. 네, 그랬네요. 영화를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좀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영화 한 편을 볼 때 그때는 딴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들죠. 물론 딴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영화들도 있어요. 근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스터라던가 마스터 같은 영화는 딴 생각하면은 영화 내용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죠.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영화 형 같은 영화나 뭐 정글북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딴 생각을 좀 해도 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딴 생각이 그 영화의 내용과 관련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은 좀 영화를 볼 때 제가 누리는 어떤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어, 원래 영화나 책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떤 뉴스라든가 신문 혹은 어, 책이 더 신문보다 먼저 존재했겠군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영화나 책이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떤 다른 삶을 경험하거나 보는 건 실제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어떤 문화, 사회, 지역,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만 가지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화나 책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 중에 큰 즐거움 중에 하나는 바로 그냥 한두 시간, 영화는 한두 시간이죠? 책은 한 2, 3일 정도 혹은 짧으면 하루 이틀을 정도를 접하고 생각하고 읽고 보면 나는 평소에 내가 떠올리기 힘들었던 생각들, 평소에 혹은 또 내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생각들, 그런 걸 맞닥뜨려 준다는 거죠. 눈으로, 시각으로, 뇌를 통해서, 그리고 가슴으로, 상상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그리고 한 편 볼 때 그냥 그거를 몰입해서 작가가 던져주는 메시지만 보는 것도 좋지만 작가는 이런 걸 던져줬는데 작가가 던져준 메시지는 저렇구나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있고 거기 플러스 그 영화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생활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어떤 상상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인간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인간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성격,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니까요. 그 하나하나마다, 사건마다, 에피소드마다, 그 하나의 인간의 됨됨이마다, 그리고 그 됨됨이가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어떤 에피소드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는 거를 좀 즐기면 더 영화를 맛깔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의 재미는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스스로 나만의 상상을 가지고 나만의 추가된 관점과 추가된 생각, 추가된 상상, 그리고 추가된 비평,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더 많이 해보면 영화가 안겨다 주는 한 편의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영화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잔한 감동, 약간 비 오는 날 센치해지고 싶다면, 그 센치해지고 싶은 가운데 약간의 깨알 웃음을 원한다면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영화 리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여기서 더 많은 걸 막 주저리 얘기하면요, 지난번 마스터나 지난번 정글북 때처럼 또 한 1시간, 2시간 막 말도 안 되는 3,000포 빠지는 수다 리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지금도 이미 잠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벌써 얼추 한 30분 정도 리뷰한 거 아닌가요? 네,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음 리뷰는 아마도 아수라가 될 것 같아요. 아수라를 가지고 또 영화 리뷰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잘 자요. 자고 있다면 좋은 꿈 꿔요. 아우, 왜 이렇게 오글거리죠? ASMR 모두 다 이렇게 오글거리는 건가요? 그냥 그 유행하는 그 ASMR이라고 제목을 딴 방송들을 다 보면은 왜 이렇게 다 속삭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저는 듣는 분이 좀 편안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듣다가 잠들어도 괜찮은 방송. 그리고 깨어서 듣고 있으면 기왕이면 좀 많은 생각거리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게 하고 싶고요. 그건 이제 궁극의 바람인 거고, 예. 일단은 말하는 연습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 저의 연습을 좀 예쁘게 봐주시고 예쁘게 들어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추천 눌러주십시오. 추천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잘 자요.